오늘 하루에 코스피가 5.3%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6.2%, SK하이닉스가 5.7% 무너졌어요. 어제 삼성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확인한 지 딱 하루 만입니다. 시장에는 파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겠다는 돈이 줄을 섰어요. 오늘은 이 두 줄, 팔라는 쪽과 사겠다는 쪽의 정체를 숫자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장부부터요.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오늘 화면 보면서 속이 많이 쓰리셨을 겁니다. 한 주에 12만 5천 원이 날아갔으니까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락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팔라는 보고서를 낸 바로 그쪽이 같은 회사 주식을 사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린가 싶으시죠? 이 두 번째 줄, 사겠다는 돈의 정체를 놓치면 오늘 하락의 절반은 못 본 채 창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까지는 꼭 같이 가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에서 터진 악재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가 오늘 나쁜 소식을 발표한 게 없어요. 오늘 아침 바다 건너에서 리포트 한 장이 날아왔을 뿐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낸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 그러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을 줄이고 빅테크로 갈아타라. 이 한 장에 오늘 아시아 반도체가 6%씩 무너졌습니다. 리포트 한 장이 하루 만에 수백조 원어치 시가총액을 지운 셈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피크아웃, 정점을 찍었다고 부릅니다. 등산으로 치면 이제 산 정상을 밟았으니 여기서부터는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수급을 뜯어보면 그림이 하나 보여요. 기관과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최근 닷새만 봐도 개인이 300만 주 넘게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납포관에는 회사 실력과는 상관없이 큰 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만든 출렁임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같이 밀렸어요. 미국 반도체 대표 지수가 하루에 4.7% 빠졌고 최근 닷새로 보면 10% 넘게 내렸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자주 비교되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회사는 닷새 만에 18%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반도체가 다 같이 한 박자 쉬어간 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날은 개별 회사를 탓하기 전에 판 전체가 왜 움츠러들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괜히 그러겠어?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팔라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감박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틀렸다고 우기는 것도 덮어놓고 믿는 것도 둘 다 위험해요. 숫자로 확인해야죠. 저도 오늘 이 리포트를 붙잡고 새벽부터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겁먹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이 정점이라는 진단이 실제 숫자로 맞는 말인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 급락은 회사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파는 쪽 사정 때문이고 금요일 나스닥 상장까지 같이 보자고 했죠. 오늘이 바로 그 중간 점검입니다. 그럼 파는 쪽 논리가 정말 맞는지 두 번째 관문에서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팔라는 논리가 진짜 성립하려면 어딘가에서 숫자가 꺾여 있어야 합니다. 정점을 지났다면 수요가 식든지 가격이 빠지든지 이익이 무너지든지 셋 중에 하나는 신호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봤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반도체의 핵심인 D램 값이요. 여러 시장 조사 기관은 올 3분기에도 D램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봅니다. 물론 지난 분기에 50% 넘게 뛰던 것에 비하면 오르는 속도는 좀 느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값이 떨어지는 것과 오르는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엑셀에서 발만 살짝 뗀 겁니다. 방향은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버티느냐? AI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AI 반도체 한 장에는 예전보다 몇 배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1등을 달리는 HBM, 고성능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AI가 똑똑해질수록 이걸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는 내년에 오히려 메모리가 모자랄 거라고 봐요. 재미있는 건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이 메모리로 쫓아온다는 경계성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사조차도 앞으로 최소 2년은 물량이 부족하다고 짚고 있었습니다. 파는 쪽 걱정거리로 나온 뉴스 안에도 공급이 모자란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둘째, 이익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확인한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었어요. 분기 기준으로 회사 역사상 최대입니다. 이 숫자 잠깐 풀어볼까요? 분기가 석 달이니까 하루로 나누면 매일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계산이에요.
반도체가 정점이라 위험하다는 그 회사가 정작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SK하이닉스도 이달 하순에 확정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시장은 역시 사상 최대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한테는 HBM이라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AI 반도체에 꼭 들어가는 이 고성능 메모리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만들고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이 줄을 서서 받아갑니다. 값을 매기는 힘이 이 회사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팔라는 논리가 서려면 수요가 식고 가격이 꺾이고 이익이 무너져야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그 셋 중에 꺾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점이라는 진단은 나왔는데 정작 숫자는 아직 정점의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진짜 이상하죠. 숫자가 멀쩡한데 매국인은 왜 이렇게 팔아댈까? 여기가 오늘의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세 번째 관문으로 갑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 며칠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던진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판 것만 200만 주에 가까워요. 실적은 멀쩡하다면서 왜 이렇게 팔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어제 또 다른 투자은행에서 나왔습니다. UBS라는 은행인데요. 여기가 어제 자기 고객들한테 짧은 노트를 하나 돌렸어요. 내용이 좀 묘합니다. SK하이닉스 한국 주식은 팔고 대신 미국에 새로 상장하는 SK하이닉스 증서를 사라. 같은 회사인데 한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팔고 미국에서 거래될 주식은 사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이 던진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은 이 회사가 실어서 판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걸로 갈아타려고 미리 자리를 비우는 일종의 갈아타기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갈아타기가 생기냐면요. 미국 시장에는 한국보다 훨씬 큰 자금이 모여 있고 세계 곳곳의 헤지펀드나 큰 기관들이 굳이 한국에 계좌를 트지 않아도 미국에서 이 회사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큰 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던 물량을 정리하고 미국 걸로 옮겨 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게 옮겨 타느라 나오는 매도가 오늘 한국 창구에는 그냥 외국인 매도로 찍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매도를 전부 이 회사 끝났다로만 읽으면 오늘 그림의 절반만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폭락, 여러분은 진짜 정점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리만 바뀌는 재평가 직전의 흔들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영상 끝에서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다음 관문에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걸어둔 그 반전을 풀 차례입니다. 팔라는 보고서를 낸 쪽이 같은 회사를 사라고도 했다. 그 얘기요. 방금 그 UBS를 다시 보세요. 한국 주식은 팔라고 했지만 같은 노트에서 미국 증서는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은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나빠질 거라고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더 비싸게 사줄 거라고 본 겁니다. 왜냐? 실제로 앞서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이런 증서를 상장했을 때 대만 본토 주식보다 평균 16%나 비싸게 거래됐거든요. 같은 회사 주식인데 미국에서 사면 더 쳐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같은 회사 주식인데 어떻게 나라에 따라 값이 다르냐? 이상하게 들리지만 시장이 다르면 그 주식을 사려는 돈의 크기도 대접도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도는 미국 시장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투자자가 이 회사를 사러 온다는 뜻이에요.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은 올라가고요. TSMC가 그 길을 먼저 걸어서 실제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 미국 상장이 지금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느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미국 나스닥에 내놓는 규모가 공시된 걸로 45조 원 안팎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는 상장 중에 손꼽히는 크기예요. 그런데 상장 전에 미리 수요를 받아보는 절차에서 사겠다는 주문이 내놓을 물량의 몇 배로 몰렸습니다. 팔라는 리포트가 한국 시장을 5% 무너뜨린 바로 그 주에 미국에서는 이 회사 주식을 사겠다는 줄이 몇 배로 길게 선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의 그 두 줄, 팔라는 모건 스탠리와 사겠다는 나스닥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세요. 그럼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미국에 새 주식이 생기면 그만큼 전체 주식 수가 늘어서 한 주의 값어치가 옅어지는 부담이 있어요. 방금 말한 갈아타기 매물이 당분간 한국 주가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량 부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의 돈이 우리 반도체로 들어오는 새 통로, 이 양면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면만 말씀드리면 그건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반도체는 실적에 비해 늘 제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실제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비슷한 메모리 회사보다 이익 대비 값이 낮게 매겨져 온 게 사실입니다. 똑같이 벌어도 한국 간판을 달면 덜 쳐주는 그 억울한 격차가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 시장에 직접 문을 열고 거기서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면 그 만년 저평가를 풀어내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SK 하이닉스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늘 한 묶음으로 봐왔습니다. 하이닉스로 세계의 돈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시선은 삼성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장의 첫 장면은 언제 나오냐?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늦게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낮에 뭐가 나오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미국에서 이 주식의 첫 거래 가격이 얼마에 찍히는지, 그게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첫 채점표가 됩니다. 만약 첫 거래부터 값이 밀어붙으면 시장이 팔라던 논리보다 사겠다는 쪽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반대로 처음 정한가 밑으로 내려가면 아직은 시장이 조심스럽다는 신호고요. 어느 쪽이든 말이 아니라 실제 돈으로 나오는 첫 답입니다. 그러니 이번 금요일 밤은 그냥 지나칠 밤이 아니에요. 자, 오늘 판단이 여기까지 왔으니 내 계좌에서 뭘 할지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가격, 이익, 그리고 파는 돈의 정체, 이 세 가지 잣대로 오늘 하락을 같이 뜯어봤죠? 바로 그 잣대 그대로 골라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처럼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을 직접 봤는데 덩치가 작아서 같은 흐름에도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임의 폭이 다르고 아직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 자리예요. 대형주 중설에 부품을 거의 독점으로 되는데 아직 시장은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종목 이름, 왜 지금인지, 들어갈 가격대까지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010-9563-5815로 한익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V나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휴대폰 꺼내셔서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이런 자료 앞으로도 전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 계좌에서 뭘 할지로 가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조금 멀리서 이 회사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올해 초만 해도 70만원대였어요. 그게 몇 달 만에 290만원 고가까지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 오르는 과정에 오늘 같은 급락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에 10%, 심지어 14% 넘게 빠진 날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끝났다는 말이 나왔지만 방향은 결국 위였어요. 오늘 하락도 그 긴 흐름 위에 찍힌 한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숫자에 마음을 다 뺏기지는 마세요. 이제 가격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종가가 207만 6천 원이에요. 여기서 바로 눈여겨보실 자리가 196만 원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낮았던 자리이자 60일 평균선이 지나는 지지선이 딱 이 부근이에요. 오늘 같은 급락기에는 하락률이 몇 퍼센트냐 보다 이 196만 원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위쪽으로는 218만 원 부근에 저항이 있고 그 위로는 한참 더 올라가야 예전 고가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세 경우 다 짧게 짚을 테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미 들고 계신 분은 196만 원 부근이 버텨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자리가 지켜지는 한 오늘 하루 낙폭에 놀라서 서둘러 던질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익을 한번 따져볼게요. 196만 원 근처에서 아래로 187만 원이 깨지는 걸 손절 기준으로 잡으면 위험은 대략 4에서 5% 안쪽입니다. 반대로 위로 218만 원 저항까지만 회복해도 되찾을 폭은 그 2배가 넘어요.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되찾을 수 있는 게 더 큰 자리라는 거죠. 물론 196만 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오늘 급락했다고 아무 가격에나 들어가지 마시고 방금 말한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보고 한 번에 다 사기보다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평단이 높아서 마음 무거우신 분은 금요일 밤 미국 첫 거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무리하게 손절부터 하기보다 이 지지선과 금요일 결과를 같이 놓고 판단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일 반드시 오른다는 장담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어디를 보고 판단할지 그 기준은 오늘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3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락은 회사 악재가 아니라 바다 건너 리포트 한 장에서 시작됐다. 둘째, 팔라는 논리가 되는 근거는 아직 숫자로 하나도 안 꺾였다. 셋째, 오늘 판 외국인 물량의 상당 부분은 이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 걸로 갈아타려는 성격일 수 있다. 팔라던 은행조차 미국 주식은 사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첫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사이 SK하이닉스 미국 첫 거래 가격입니다. 첫 거래에서 프리미엄이 붙는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가치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본 거 기억하시죠? 오늘 이 폭락 정점의 시작입니까? 재평가 직전의 흔들림입니까? 댓글에 정점 또는 재평가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밤 결과편에서 어느 쪽이 맞았는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010-9563-5815에 한익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회사 하루 등락을 보려고 여기 보인 게 아니잖아요. 한국 반도체가 만년 저평가를 벗고 세계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그 길, 그걸 오래 함께 보려고 모인 겁니다. 그 긴 여정에서 오늘 하루는 그저 한 페이지일 뿐이에요. 오늘 빨간불 하루가 우리가 함께 보는 그 방향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